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으로 대표되는 도내 젊은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청년들의 도전과 정당 역시 이들을 전진 배치해서 청년층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도내 중진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현상의 배경과 내용 또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도의회 사선 의원이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된 경남도의회 이병희 의원 나오셨고요. 지역과 중앙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시작해 이제 막 중진 정치인의 출발점에 선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비 후보들의 윤곽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서 쭉 살펴보니까요. 젊은 후보들의 등장이 꽤 많이 보입니다. 지역의 요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좀 느끼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등장은 우리 정치 분위기에 새로운 정치적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꼭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맞이합니다. 설레고 또 미래를 보는 희망의 몽우리가 피어날 것 같고 꼭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도 해봅니다. 우리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도전자들 중에 여러 명이 계십니다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그중에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와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그 도지사 후보군에 지금 들어있는 신상훈 의원 또 군수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장종화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같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또 느끼고 그들의 포지션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는 상당한 연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큰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인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재환 대변인께서 저희 이슈토크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 경남의 젊은 정치인으로 꽤 주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요즘 예비 후보에 나서는 후보들의 그 나이대를 봤을 때 이제는 뭐 중진 정치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청년 정치인이 중진이겠죠. 네, 그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요즘에 대변인께서는 한층 젊어진 후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굉장히 반갑죠. 왜냐하면 젊은 후보군들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정치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피가 수혈된다는 거 봤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훈 여기 자리 없는 신상훈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방송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종화 의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두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제가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첫째, 출마가 목적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들이, 과거보다는 많은 청년들이 출마가 아니라 당선이 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고 공통적인 지적이죠. 결과물이 없다. 청년으로서 활동을 했지 모르지만 성과물이 없다라는 이야기, 즉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좀 양질의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양질의 청년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군 중에서 조금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정치, 청년다운 정치, 그리고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준비된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청년 정치인의 등장은 굉장히 반갑고 긍정적이지만 방향성은 좀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점치인이라는 말인데 바로 젊은 정치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신조어가 나올 만큼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풀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에도 이런 정치인의 등장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본격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르실 수 있는데 그간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네. 후보군도 많았었고요. 당시 이제 공천을 못 받거나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본격화된다는 말은 전보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유권자들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청년 네. 정치인들이 조금 증가한 거는 맞는데 즉 유권자들이 그전에는 청년 정치인에서 약간은 조금은 이제 가볍게 치부하거나 네. 조금은 관심을 적게 가졌더라면 네. 이제 전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 그 청년이 정치의 중심이 된 건 조금 오래가 됐습니다. 네. 그 청년이 정치 무대의 중심이 된 거는 2002년 그 16대 대선 곧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주역이 청년입니다. 네. 당시 그 방송사 출구 조사를 보시면은요. 20대의 62%, 30대의 59%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당선의 주역이 됐고 네. 21대 총선, 지난 총선이죠, 2년 전에 보시면 그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즉 MZ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그 전체 유권자의 34%, 즉 3명 중에 1명이 청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 인구가 이제 선거 결과 당락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청년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청년 정치인의 출마는 늘 있어 왔지만 유권자 시선이 청년 정치인에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함께 지켜봤지만 청년 정치인이 말씀처럼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년 정치인의 대거 출마, 좀 배경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이런 출마 선언의 배경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모 방송에서 진행하는 라디오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남의 대표 일간지에 제가 기고문 실는데 MZ 세대가 정치 지형을 바꾼다. 즉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번 대선 때 청년들의 표심에 의해서 좌우가 됐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장년층은 보수, 네. 청년층은 진보, 20대는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전통적인 그 정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이 깨진 게 이번 대선이죠. 20대 대선인 거죠. 이번 대선에서 제가 이제 대선 캠프에서 실무자를 근무하면서 느낀 게 청년들이 과거보다 주역이 많이 됐고 네. 또 청년들이 하도에 오르는 분위기가 된 거죠. 즉 표가 양쪽의 고정 지지층이 정해진 상황에서 청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그에 동반해서 이제 청년 출마자들이 그럼 이번에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전보다 유권자들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민선 7기 도정을 마지막으로 5번째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 귀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섭외를 드린 이유도 이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정치인의 대거 출마 선언과 의원님의 5선 불출마 선언 연관이 좀 있을까요? 특별한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출마를 안 한다 하니까 좋아하고 출마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제 그래요? 구역에. 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 7대 도의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중간에 앉아 4년 공백을 두고 다시 사선 도의원의 의정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은 제일 먼저 믿음을 주시는 우리 밀양 시민들 또 잘하고라고 채찍을 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사선의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불출마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겠느냐. 또 한번 의장은 하고 나와야지. 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11대에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제 목표는 의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정치 환경이 아주 완전 민주당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의장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나날을 보낸 것도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미련을 준다면은 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해서 의장을 못했으니까 의장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에게 표를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지방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찍이 불출마 선언을 해줌으로써 젊은 정치인이든 기성정치인이든 자유스럽게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네. 수 있도록 길을 그렇게 연다고 생각하고 불출마를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고개를 절로 좀 끄덕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역 정치권 원로들 사이에서는 이런 청년 정치인의 출마 선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지역 정치 원로들이 기준을 어디 두고 이렇게 뭐 청년 정치인들의 출마에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네. 첫째는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경험이 없다, 내 자식을 출마 전선에 내보내놓고 경험이 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한정된 자리를 두고 네.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 그것을 그거 하기 위해서 불편하니까 네. 이제 열정에 밀리고 하니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저는 기성세대들이 이 기회에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좀 굵직한 선거에는 현직 국회의원 차출 혹은 지역 유명인사 차출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청년 정치인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은 뭐 아예 좀 승부처가 아니거나 도전에만 의의를 둔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사실로 봐야 될까,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구태, 즉 잘못된 정치 구조의 인식의 결과물이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굵직한 선거에 청년이 나왔다. 뭐 저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상대했던 문제, 사실 좀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들하고 저는 같이 부딪혔던 거죠. 그 노회찬 의원도 있었고요. 근데 청년이 도전하는 걸 가지고 격려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하고 가볍게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고,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꿈은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격려와 응원의 대상이지만 기득권에게 이해관계 있을 때는 질타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네. 즉 청년을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에게 이제 간택받은 청년, 줄 잘 서고 말 잘 듣는 청년이 더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본질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단지 연령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되다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이번에 대거 출마한 것이 좀 해프닝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이런 추세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저도 30대 후반에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해가지고 낙선을 하고 40대 초반에 이제 도에 입성을 했거든요. 네. 그 동안에 저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은 끝까지 노력하는 게 청년의 패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한 대변인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편견을 가지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인격체로 대하고 하나의 정치인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가 절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언론 보도를 한번 보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 그 청년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표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바람직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내가 네. 말씀을 드린다면, 뭐 언론에서 나온 것이 이 청년 정치의 걸림돌은 미성숙하다는 편견, 요거는 네. 기성 세대들이 젊은이들의 보는 편견 의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막대한 선거 비용에 대한 두려움, 네. 이것 때문에 청년 정치를 막는다 하는 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선거는 그렇게 돈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청년들이라고 해서 정치,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법정선거 비용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돈에 대해 얽매여서 기성 정치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네.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를 청년이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의 변화가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치인 또 깨어있는 정치인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청년 정치인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정치가 반드시 새로운 정치인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할 텐데 앞으로 청년 정치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 어디라고 보십니까? 청년 정치의 가장 핵심은 청년이 변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에게 뭐 해달라, 바꿔달라 말하기 이전에 청년이 청년답게 뭔가 달라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저 보도에 제가 정의당 이제 청년 정치인과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제가 같이 나온 건데요. 솔직히 막대한 선거 비용이라는 말 했을 때 제가 조금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기초의원 선거 비용으로 총선을 완주했었거든요. 네. 즉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자기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과 자기 주장을 피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용에 매몰된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늘 말씀드렸지 기득권 세력에게 간택받은 청년들, 즉 소위 말하면 이제 줄 잘 쓴 청년들 보면 따라 답습하는 거죠. 그런 청년들에 의해서 청년 정치가 기회를 받아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는 거죠. 즉 기득권 정치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이 어떻게 청년 정치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건데요. 그럼 청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적어도 청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모범이 되고 제대로 뭔가 다르네. 제대로 뭔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거나 그리고 그 방향성에는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줘. 청년들이 낸 공약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올바름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름과 정의, 힘들어도 올바름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서 부딪히면서 깨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비례에 도전하는 걸 별로 바람직하게 보진 않습니다. 왜? 지역구에서 철저하게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좋아하는 거죠. 또한 청년들은요,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뭐 언론사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중앙에 가는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정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 생활을 제가 익숙한 이유는 뭐냐? 중앙에 가면요. 뺨을 맞아도 배울 게 있어요. 왜?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 치열함 속에서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역에서는요. 뺨을 맞아도 기분만 더럽고 또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네. 이런 표현이 약간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겁니다. 즉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럼 각 정당은 무엇을 했냐?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청년들도 하나 깨우쳐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있고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제가 오늘 우리 이거 방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는 일부러 언급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함께 가는 거지 우리만 잘났다 이게 아닌 거죠. 적어도 청년은 청년다울 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는 새로운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자 끝으로 지역의 또 사선 의원으로서 경남의 젊은 정치인 도전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흔히 정치 속에 연륜은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배제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련미와 기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거든요. 처신을 잘하는 정치인 되지 말고 진솔함이 묻어나는 정치인이 되어야만 장수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의 모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지만 이번에 실패한다고 해서 기회가 다시 안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힘찬 박수와 성원을 보냅니다. 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출범할 새 정부가 강조하는 두 단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더더욱 청년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건 역시 이런 관점의 연장선이지 않나 싶은데요. 경남에도 조금씩 젊은 정치의 파란이 힘을 받아서 온고지신하길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